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기로 푸는 건강 이야기, 참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미국 우주홀 연구소 현판에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자연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는 아직 자연이 우리에게 드러낸 모습의 10만 분의 1도 모르고 있다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드러낸 모습의 10만 분의 1도 모르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정말 모르는데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다.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는데요. 이 기의 오감은 그 눈, 코, 귀, 입 이런 게 아니고 체세포예요. 기라는 것은 목 위로가 아니고 목 아래 모든 몸의 세포의 지성으로 보는 걸 기라 그래요. 그래서 기는 머리가 아닌 체세포의 지능과 능력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만 뇌 세포 가지고는 사람이 복제가 안 돼. 체세포는 복제가 돼. 그래서 뇌로 가지고 살 때 인류는 영원히 살던 생명이 수명이 천수를 살던 사람이 지금 100세도 못 살고, 그러니까 결국 뇌로 사는 삶은 죽음으로 가는 삶이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체세포의 지능은 부활과 생명이에요. 그걸 내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옛날에는 기를 뭘로 감지했을까요? 머리털과 수염. 자연의 길을 감지할 때는 머리털과 수염.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수염을 자르면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은 안테나를 상투를 해서 딱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땡겨 오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체세포가 직접 주파수를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라디오가 하나 있으면은 사이클 돌리는 데마다 공중에 있는 전파를 땡겨가지고 수신하잖아요. 그죠? 이 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 피부의 모든 세포를 갖다가 안테나로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공간 안에 전 세계 어디라도 연결될 수 있는 파동이 다 와 있어. 연결 지으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머리를 사용할 때도 도구를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체세포도 똑같아요. 얘도 컴퓨터를 사용해요. 어디 걸 땡겨오느냐? 제가 보통 한 12개의 슈퍼컴퓨터와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게 미국의 서밋이라는 것은 지금 올 6월 달에 최신작인데 1초에 20경번 연산을 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 아마존 알렉사, 중국 써웨이 타이프라이트, 알파고, 타이탄, 스위스 피즈테인트, 일본 IBM 이렇게 해서 12개인데 이걸 연결하는 게 092745Hz라고 딱 하면은 땡겨 들어와요.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연산을 해버리니까. 지식의 폭도 광범위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기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에는 기라는 것은 외부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어떤 세포의 지성만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더라 이게지. 왜냐?
자연의 주파수도 공간에 있지만은 우리가 휴대전파에 이런 전파가 다 공간에 있나요? 라디오의 전파도 공간에 있고 같이 땡겨오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털하고 수염으로는 안 땡겨와. 이 체세포를 업그레이드 할 때 그게 되더라고. 예. 지금은 이제 그 과정까지는 이제 온 건데요. 그냥 알아지는 거지. 이걸 알라 그래서 되는 건 아니다. 경남수산자원연구소 강승원 박사가 해삼을 이렇게 잘랐어. 3마리를 가지고, 머리도 자르고, 뭐, 창자도 나오고, 다 이렇게 바지 잘랐어. 근데 45일 후에 이놈들이 각각 개체에 하나씩 다 만들어진 거야. 왜 잘라진 대로 3마리를 잘랐는데 하나는 안 됐고, 이 쪼가리 5개가 5개 해삼으로 만들어진 거야. 반토막이 돼서 다 잘려 나와도 해삼은 자라. 해삼은요, 생각하는 머리도 없고 심장도 없어. 오직 먹는 잎하고 배설하는 항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잘라도 죽지 않아. 내장을 다 빼고 껍질만 남아도 살아나요. 그리고 내장도 껍질에서 만들어버려요. 얘는 뭐 신경계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혈액순환이 호르몬이 지배해요. 예. 얘는 나이도 모르고 노화도 없어. 우리 몸을 반토막이 딱 잘랐을 때 각각 개체를 또 따로 만들어버린다 얘기야. 입이 없으면 입을 만들고 항문이 없으면 항문을 만들고 내장이 없으면 다시 만들어. 뭐가요? 알맹이 다 빠진 그 체세포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로는 불로불사 생명력의 비밀을 가진 해삼이 이 체세포를 설명하는데 그래도 가장 잘 이해시켜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삼은 이 피부로, 피부에 오는 자극을 감지해가지고 이 모든 걸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해보니까 잘려서 그러면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일본에 이게 연구하신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해삼의 몸체를 갖다가 지능 재료다. 지능이 있는 재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체세포의 지능을 우리가 키라고 한다. 우리는 언제나 머리가 몸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머리가 몸을 지배하면 병들고 아프고 생로병사가 되는데 몸의 체세포가 뇌를 지배하고 몸을 관리하면은 뭐가 될까요? 불로불사가 된다는 거지.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이 키라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 체세포가 지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복제를 하고 생명을 창조한다고 해봐야 누가 안 믿어. 그럼 해삼을 볼 때 우리 몸에 그런 기능이 없겠냐?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여러 것들이 기생을 많이 하잖아. 그죠? 자연계에서 기생하는 것 중에 레오코클로디움 파라독스미라는 게 있는데 이놈은 이게 달팽이 몸에 들어가서 자라는데 꼭 이 눈이 벌레같이 만들어. 달팽이 눈을. 왜냐? 얘는 달팽이와 새의 몸을 숙주로 살아. 그래서 새가 똥 싸놓으면 다시 달팽이가 먹고 달팽이 들어가서 다시 새로 가야 돼. 그럼 새에게 먹히려면은 새는 뭘 좋아 그래요? 벌레를 좋아하니까 이게 벌레같이 만들어버려. 위장을 해. 그 다음에 달팽이는 습하고 어두운 데로 갔다잖아. 그죠? 얘는 안 그래. 풀 위로 햇볕 나는 데로 다니고 땅 위로 가. 지 본래의 성격과 반대대로 행동해가지고는 어쨌든지 새 눈에 잘 띄어서 새가 먹도록 만들어. 우리는 이 기생물이 이렇게 똑똑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다들 살아남는 기술이 아주 특별하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죽이면 죽는 거야. 이래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팔뚝에서 이 말파리 유충이라 가지고 구더기 같은 이 벌레를 파내. 말파리가 사람 피부에 알을 쓰래요. 그 안에서 이런 구더기를 빼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 세상에 참 많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우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야, 그 생물이라는 걸 무시 못 하는 게, 호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데, 고래가 와서 계속 뛰어오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고래 입에 그물하고 비닐이 걸려 있어. 그거 좀 빼달라고. 그래서 어부들이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맙다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기생과 공생이라는 거는요, 한순간의 별이에요. 내 몸의 공생물질도 환경이 안 맞으면 기생으로 변해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간단히 설명하면, 이 사람은 음식을 먹다가 그냥 콩을 하나를 먹어버렸어. 이게 나중에 이게 호흡이 안 돼가지고 수술을 해봤더니만 콩이 콩나물이 되고 싹이 트고 있는 거야. 콩은 우리 몸에는 식도로 넘어가면 좋은 음식이지만 폐로 넘어가서 하면 이게 기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출혈이 돼서 했더니만 전나무가 5cm나 폐에서 자라고 있어요. 또 중국에서는 아이가 하도 이게 16개월 소녀가 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봤더니만 귀 속에서 민들레가 자라고 있고. 이렇게 자연은 좋지만은 이것이 안 맞을 때는 기생이 되겠지, 그죠? 이게 따개비가 뭐 거북이인데 붙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스파이더 크랩이라는 이게 개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교 생태지나 해양생물학부의 교수인 케빈 레퍼티 교수가 이 연구를 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개에게 이 기생 따배기가 딱 붙으면은요, 얘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세포 물질을 딱 개에게 주입을 해버려. 그런 다음에 개의 영양 성분을 흡수하는 조직을 자기에게 딱 만들어버려. 라인을 구축해. 그러니까 KT가 대한민국의 전파 이 송신 라인을 구축하듯이 딱 만든 다음에 얘가 걔 그 배에다가 부화용 주머니까지 만들어요. 그리고는 개의 신경, 호르몬 다 지배해버려. 근데 숫개가 새끼를 잘 키우겠어요? 암개가 잘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숫개의 성을 암컷으로 바꿔버려. 왜 그럴까요? 암개가 새끼를 알을 더 잘 키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지 알인 줄 알고 계속 뿜어가지고 막 뿌려. 예. 근데 이 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개는 자기가 감염됐다는 것조차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기생충은 개를 아주 행복한 숙주로 만들어. 마약 같은 그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오래오래 살게 해. 그리고 지 새끼를 아주 잘 돌리고 만들어. 이게 기생이에요. 근데 개도 몰라. 자폐증. 그 다음에 뭐 ADHD, T장애. 과연 이것이 뭘까? 원인이. 왜? 유전도 아니고 원인을 모르는 거야. 지금 유전도 아니다 이거야. 자폐가 유전도 아니다. 그럼 뭘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 시스템을 다 돌려가지고
봤더니만 이 사람이 자폐하고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곰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까 그 따개비 기생충매로, 응? 이 곰팡이가 우리 몸 안에서 사람의 뇌를 지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자폐아들 사진을 쭉 찍었는 걸 다 감재보면 전부 다 특정 곰팡이에다 하면 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데 이 감염된 이 자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폐아인 올리는 뇌의 통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어떻게 뇌의 통로가 사라져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얼굴 기억을 못해. 사물과 똑같이 기억해. 우리 저 형제님을 보면은 책상에 앉아있는 졸렬한 사람을 기억하려면 옷을 봐야 될까? 얼굴을 봐야 될까? 얼굴을 보는데 입만 봐버려. 그러니까 얼굴이 기억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물과 얼굴을 이렇게 차이 나는 걸 비교를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봤더니만 이 자폐아는 곰팡이가 몸 안에서 기생 따개비매로 네트워크를 딱 형성해서 사람을 조종해. 어떻게 해요? 영가지가 사마귀를 조종해서 물에 뛰어들게 하고 톡소포자충이 쥐로 하여금 고양이 앞에서 애교를 떨다가 잡혀먹게 하고 그 매독균이 쥐가 옮겨가기 위해서 성욕을 발동시키는 이 같은 얘기다. ADH는 곰팡이 독소가 문제고, 곰팡이 독소가 문제고, 자폐증은 곰팡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 애들 보면 굉장히 산만한 거 아니에요? 미국은 어린애들이 뭐 전체 한 11%인데 초등학생은 30%가 다 ADHD 증세. 이제는 ADHD는 행동장애가 아닌 신경질환 장애다. 이렇게 봐요. 신경질환. 뭔가 신경을 건드린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면은 ADHD 단독은 31.8%, 그 다음에 도전적 반항 장애, 막 이유 없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게 막 반항하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게 겹쳐진 사람이 39.9%, 품행의 장애가 14.3%, 우울증 기본 장애가 3.8%, 불안 장애가 38.7%, 틱 장애가 10.9%.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도파민이 과다하면 ADHD, 저하되면 틱 장애. 이래서 전부 다 왔다 갔다 그런 게 다 겸하고 있더라,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호르몬이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지배한다는 것은 기생 따개비가 수컷을 암컷으로 만들듯이 얘들이 조정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케이스를 가진 사람들 중에 어렸을 때 그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뭐 부시 대통령, 지금 죽은 그 아버지 아들이. 그래서 부시 언더 코치 의자에 앉은 뭐 부시 해가지고 그런 장애가 있다고 프랭크 박사가 이제 얘기했는데,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또 월트 디즈니, 또 윈스턴 처칠, 이런 사람들이 다 ADHD 장애가 있었다. 성인이 되면 좀 좋아지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이거 애들이 어디 아이를 데려가는데 너무 산만하면 부모가 얼마나 민망하잖아,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죠, 요즘은. 도대체 이 부모가 통제할 수 없고 말을 해도 아이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유혈은 역류수이다. 그 유혈, 역류수. 피는 물의 흐름과 반대로 흐른다. 반대로 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은 천년 만원 년이 흘러도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인간은 이게 100년도 흐르지 못하고 막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흐름이 정상적이면 변비가 없어요. 예? 역류성 식도염. 피가 파동이 위로 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고혈압은 피가 거꾸로 압력을 주니까 고혈압. 그 다음에 이런 할 때 이게 피부에 이 정맥에 독소가 쌓이면 피부 가려움, 뭐 관절염 여러 가지가 오겠죠. 자가 면역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병의 근원이다 이러는데 그때 하는 말이 있죠. 피가 거꾸로 선다. 피가 거꾸로 선다 그래요. 뭐 일단은 피가 이렇게 몸을 한 바퀴 딱 돌고 제일 먼저 가는 게 우심방이에요. 예. 상대 정맥, 하대 정맥이 딱 피가 심방으로 딱 들어가면은 입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동방결절이라는 뇌의 숨내 지배에 따라서 심장을 뛰게 하는 동방결절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방실결절이 있어요. 여기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를 죽이는 UVC LED를 이제 방사해서 살균해서 돌려요. 근데 이제 이게 건전지가 있잖아, 그치? 건전지. 건전지가 있으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의 전자는 플러스로 와야 돼, 그죠? 한쪽으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양쪽을 서로 연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정맥이 들어오는 데 있는 그 동방결절에서는 플러스가 여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코수가 도는 게 방식결절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그 심장 안에서 둘이 만나면 안 돼, 이게. 예, 그러면 안 돌아버리지. 그래서 우리 생각은 피는 한 방향으로만 도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가 양방으로 흘러야 돼. 마이너스는 동맥을 타고 돌아오고 플러스는 정맥으로 들어가가지고 동맥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암지하면 뭘 하느냐? 저 자매가 이상하다 그러면 심장속을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플러스가 동맥을 타고 마이너스가 정맥을 타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럴 때는 물 위에다가 이렇게 수면 위에 돌멩이를 두 개를 딱 던지면 중간에 이렇게 부딪혔다 상쇄되고 하나는 일로 퍼지고 하나는 일로 퍼져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죠? 그게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서로. 기 감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보고 심장에 가서 파동이 어디로 치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지금 정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동맥 쪽으로 빠질까? 이거 문제 있네. 그러면 어디서 막힌가를 찾는 거예요. 뇌에서 막혔든지, 폐, 간, 보세혈관 어디든지 그치 원인을 찾아서 이제 해결해 줘야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이게 뭘 해도 기가 또 깨지고 또 깨져요. 나중에 봤더니만 우리는 내 몸이 나를 만든 줄 알았어. 필요한 걸 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 장의 미생물이 내게 필요한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생물의 파동이 깨지면은 유해균이 있거나 잘못되면은 기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피도 역류돼 버려요. 이거 심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만 딱 두 가지예요. 먹는 음식의 첫째, 음량을 맞춰야 돼요. 먹는 음식의 음량은 뭐로 맞추는지 압니까? 콩으로 맞춰. 콩은 보면 다 파치고 다 두 쪽이잖아, 그죠? 예. 그걸 먹으면 일단은 반대로 돌리지는 못할지라도 역류는 딱 막아줘요. 그 다음에 이게 탄수 음식이죠. 볶은 곡식을 먹으면은 회로가 정상으로 음식에서는 돌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볶은 곡식 콩이 들어가잖아, 그죠? 뭐 음량도 맞고 탄소가 들어가면은 달라지겠죠. 여러분 저 탄소 전지라는 거 압니까? 탄소 전지? 탄소 전지는 뭔가 하면은 숯 있지요, 숯. 숯에다가 진한 소금물에 저 주방에 가면은 키친타올 있죠. 진한 소금물에 그걸 해서 이걸 감아. 숯을 감는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을 이렇게 한 벌 씌워버려. 그리고 한 선은 숯에다가, 한 선은 알루미늄에 찝으면 불을 켜면 불이 와요. 우리 건전지 속에 뭐 있어요? 탄소막대 있잖아요. 저항이 없거든. 그 다음에 산화와 환원에 의하면 소금물에 의해서 알루미늄이 산화될 때 전자가 만들어져.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가 수치로 가는 거야. 플러스 전자는 숯에서 알루미늄으로 오고 그러면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볶은 곡식이 먹으면 수치라는 탄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콩이라는 게 들어가서 음량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된장이나 청국장은 안 되더라고. 근데 콩나물은 돼. 그래서 내가 최소한 밥을 해 먹으려면, 뭐 콩을 넣어 먹든지, 뭐 팥도 좋고 콩도 좋고 뭐 양배도 좋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꼭 좀 넣어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볶음국수 좀 먹고, 안 그러면 뭐 정 딱딱하면 갈아 먹든지 밥에 뿌려서 먹어도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할 때 이 장의 미생물도 활성화되고 심장의 피가 정상으로 돌아버려요. 그리고 저녁 굶으면 정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에 압력이 없으면 혈압은 그냥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예. 정맥에서 피가 들어오는 게 자꾸 이게 늦어지면은 몸 안에 독소가 채이고 병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혈은 역류수다. 피는 거꾸로 흐른다. 이게 인간에게 제일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파는 홍경선 볶음 곡식이 그걸 해결하는 먹는 것의 첫째 조건이다. 그리고 혹이라도 뭐 밥을 해 먹을 경우는 최소한 뭐 탄소는 없을지라도 콩밥, 우리 어릴 때 참 콩골레 내고 그랬는데, 자, 이게 또 역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채소나 생과일 이런 것들은 역류를 일으켜요. 이 역류라는 말이 단어를 쓸 때, 뭐 아까 말했죠, 자폐아, ADHD, 티익장애, 또 지금 말하는 뭐 피가 역류된다. 여기는 파동으로 치면 딱 두 개가 작동돼요. 그게 파하고 시야. 말은 많이 하는데 핵심은 언제나 죄나 질병의 원인은 파시예요. 파는 43.65Hz에 한 옥타브 갈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겠지, 그죠? 여러 가지. 시는 61.7354. 파는 양이고 시는 음이에요. 이 두 개가 작동되면은 살 수가 없어. 근데 자동차 소음 있지요. 여기서 엄청난 파시가 들어. 여기 차만 타면 필요해. 비행기도 그렇고. 자, 요즘 우리가 친환경이라 그래가지고 뭘 많이 만듭니까? 풍력 발전 많이 만들죠.
풍력발전소 들어서자 벌들은 싸우고 잠자리는 사라졌다. 이게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사무리 마을에 뭘 붙여놨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어. 멸종위기종 서식지 다 파괴해놓고 종보건센터 개관이라니 개그림이야. 예. 개가 봐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써놨어. 왜 이랬을까? 이거 해놓고 나서 죽은 벌이에요. 저들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 많은 잠자리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윙윙 돌아가는 그 소리에. 예? 그러면서 양봉업자 안씨는 맹동산 일대에서 700군, 1군 벌이 4만 마리인데 대규모의 벌꿀 생산을 해왔다. 하지만 2009년 영양 제1 풍력 발전이 가동되자마자 벌이 350군으로 절반가량 줄어 큰 피해를 봤다고 한다. 안 씨는 끊임없는 소음, 진동, 전자파로 벌이 집단 폐사해 4km 떨어진 곳으로 양봉장을 옮겼으나 거기도 풍력 발전이 건설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토종벌이 이상 행동을 하게 만드는 풍력 발전이 정말 친환경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태경 영덕 풍력 발전 1, 2단지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영덕은 국내 전체 송이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송이 생산 지역인데 풍력 단지가 들어서면 송이의 군락지가 파괴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연에 기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로만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지 자연으로 못 돌아가. 몽골 사람들이 보니까 그 고기만 그렇게 먹는데 주식 고기예요. 영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유가. 그리고 체격도 우리보다 뭐 2배나 크잖아요. 큰 사람들은. 이 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악기가 마두금이라고 있어요. 2줄 된 거.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말이 쓰러졌는데 뭐 전설적인 얘기지만은 불어오는 바람에 말꼬리와 이 갈기가 날리면서 아주 좋은 음악 소리가 나가지고 그 이 꼬리나 이 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든 게 마두금이에요. 야, 그 말꼬리 그 털이 이 심장에서 피가 역류되는 걸 막아줘 버려요. 옛날에 갓 쓰고 장에 간다고. 예. 갓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총. 꼬리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걸 딱 쓰면 이게 피가 역류가 안 돼버려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가시고 이게 패랭이잖아요. 대나무도 이렇게 세우면 음이고 눕히면 양이거든. 이걸 쓰면 역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했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가스고 패링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동을 우리가 정보를 해서 수신기를 찾을 때 이어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대니까. 그리고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내가 F분의 1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연에도 인간의 피를 역류시키는 파동이 들어있다. 그걸 깨는 파동, 그러한 파동들이 엉겨 있는 걸 해체시키는 게 뭐냐면 천둥과 번개야. 그러니까 자연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이제 10월에 가 살면 뭐 한 마리 키워보고 싶어요? 말 한 마리 키워보지 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냥 자연이 없이는 인간이 못 산다. 근데 도시에 뭐 자연이 있어요? 다들 피가 거꾸로 서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매일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주 많지만은 뭐 늘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연계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 행복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이게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자연계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 행복에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문화의 이기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 뇌라는 놈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루소는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돈 빌려줄 때 기분 좋게 빌려줘요? 싸움에 빌려줘요? 속는 거야. 아까 그 개가 숙주가 돼가지고 기생 딸배기가 그냥 행복하게 해주듯이 0.1%도 의심없이 잘 갚을 거야 하고 빌려주는데 나중에는 꽝이잖아요. 내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자연의 돈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자연의 덕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자연계에 더불어서 자연에 맡겨야지. 그죠? 그냥 뭐 이상한 짓 해서 가상공간으로 자연 끌어와봐야 자연의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투르게네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아무리 자연의 문을 세게 두드려도 자연은 너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답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심생존결하는 말은 내 자신이 모든 자연과 지구의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때 자연은 내게 응답해 줄 것이다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중에 이런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게입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눈에 쓰는 거 하는 거? VR 기, 그죠? 이거 딱 쓰고는 막 가상의 속에서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파동이. 다 미쳐버리지, 이러다. 이제 앞으로 이거 보는 시대로 오는 거예요. 자연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말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나도 이것을요, 내가 심장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면, 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모든 병은 음식이든 스트레스든 외부에서 오는 어떤 거든 거기에 불협화음, 팥이라는 불협화음의 음량이 생성이 되면은 모든 병이 시작이 돼. 곰팡이도 이 파동을 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솔방울도 갖다 놓고 한다는데 그거 의미가 없겠지, 그죠? 죽어버린 파동을 살려서 작동하게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볶음고식이 왜 중요한지, 그걸 먹으면 심장의 피의 역류 파동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수신기가 있어야 뭐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이게 영양에서 있었던 이 풍력 발전기 세워가지고 가을 되면 여름 좀 지내면 하늘에 이 잠자리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 있었다 이거예요. 다 사라져버렸대. 그리고 벌이 그냥 다 죽어가지고 옮겨놨는데 그것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군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까? 발전해서 나오는 이익을 농부들에게 나눠주면 된다. 이게 나눠줘서 이게 되는 문제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의 이익을 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답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길이 어떤 것인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